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우리 배점이 총 이제 40점이 되어 있어요. 계산 작업 그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계산 작업이 배점이 총 이제 40점이에요. 근데 우리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5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죠. 그러면 이런 이제 문제 한 문제당 8점씩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배점이 이제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이 계산 작업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계산 작업 요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요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표 3번이다, 표 4번이다, 표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의 이제 표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시작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사원 번호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표 1번에 보니까 이제 사원 관리다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사원 번호가 우리 A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죠. 근데 이 사원 번호의 첫 번째 문자요. 첫 번째 문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이 첫 번째 글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첫 번째 글자가 A면 이제 본사다. 그리고 B면 이제 지사다. 그거를 소속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원번호를 봤을 때 AB 그런 걸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AB 말고 다른 글자들이 더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원번호에서 일단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글자를 먼저 꺼내 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레프트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로 이 사원번호의 첫 번째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A랑 똑같아? 똑같으면 이제 본사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지사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속에다가 전부 다 이제 결값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때 A랑 똑같냐? B랑 똑같냐? 그런 것들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 함수 요걸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본사다, 지사다 둘 중에 이제 하나만 출력을 이제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if 함수를 한 번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lef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프트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A다 이렇게 이제 꺼내 오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엔들을 쭉쭉쭉 이제 해보면 우리가 사원 번호에서 이제 첫 번째 글자 요거 이제 한 글자만 싹 다 이제 꺼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if 함수요. 그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쓸 건데 if 함수는 맨 앞에다 이제 조건 써주고 참을 때 써주고 거짓일 때 써주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레프트 함수 요건 이제 잘라내기 아까 해놨는데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if요.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if 함수에서 조건을 쓰면 되겠죠. 그때 내가 이제 아까 잘라내기 해놓은 거 그거 이제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요. 컨트롤 V 하게 되면 지금처럼 레프트 함수가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내가 사원 번호에서 왼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 왔다. 그게 우리 A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내가 사원 번호에서 한 글자 꺼내 온 게 만약에 A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본사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지사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얘는 A이기 때문에 본사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 밑에는 우리 B니까 이제 지사라고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AA 그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본사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BB니까 이제 지사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두 개는 이제 본사 그 밑에는 우리 지사 그렇게 이제 나오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결값이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거 보게 되면 지금 if 이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사원 번호에서
첫 번째 글자 왼쪽에서 한 개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놓고 왼쪽에서 하나 꺼내온 게 A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죠. 만약에 A랑 똑같으면 본사 요 두 글자를 이제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사라고 출력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if 함수를 이렇게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반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이제 시험 결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 반이라는 게 우리 G열에 이렇게 이제 쭉쭉쭉 1반이다, 2반이다, 3반이다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반들 중에서 우리 일반인 그 학생들의 우리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해 달래요. 그러면 우리 일반이 지금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있죠. 이렇게 이제 3명 중에 우리 최저 점수요. 최저 점수가 지금 59점이다. 그렇게 이제 59점이 이제 최저 점수죠. 그리고 우리 3반이요. 반이 이제 3반인 그 학생들 중에 학생들의 최저 점수요. 그러면 3반이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3반이 지금 여기도 있죠. 그리고 3반이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3명 중에서 우리 최저 점수가 이제 70이다. 그렇게 있죠. 그때 우리 1반의 이제 최저 점수와 3반의 이제 최저 점수의 뭐를 우리 평균값을 제2의 3번 셀 지금 요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할 때 d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런 d가 붙는 이런 함수를 보고 우리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부 다 이제 d로 이제 다 시작하죠. 요 함수는 전부 다 이제 생김새가 다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범위를 다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번호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이 써져 있는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 d민이라는 이 함수는 우리 최저값을 이제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사용을 이제 해 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쓸 때 조건을 이제 우리가 따로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조건은 우리 j 의 10번에서 K의 11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죠. 자, 우리 J의 10번부터 K의 11번이 지금 이 범위요. 그러면 이 범위에다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사용할 그 조건을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조건은 일반인 거 찾을 거고요. 두 번째 조건은 우리 3반인 거 찾을 겁니다. 그때 각각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반이라는 그 제목으로 들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반이다.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일반 거 찾아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반이라는 그 제목에 우리 3반 거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요. 그래서 일반의 우리 학생의 최저 점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해 줄 거고 3반 학생들의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할 때는 우리가 조건 범위로 우리가 요만큼 이제 지정해서 점수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일반 거 먼저 구해 보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가 d민이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d민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하면 되는데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목들을 포함해서 이 전체 범위를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죠. 해서 요만큼 이제 범위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열 번호를 써주면 되는데 우리 이 d민이라는 그 함수가 우리 최저값을 이제 구해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최저 점수를 이제 구할 거라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요. 내가 범위를 지금 이만큼을 지정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첫 번째 열에는 우리 이름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 열에 이제 반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 우리 점수가 들어있죠. 해서 그 뒤에다가 열번호에 이제 해당하는 거 찍어주면 되는데 그때 열번호 이제 3이다 이렇게 이제 찍어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3열에 들어있는 게 우리 점수죠. 해서 점수들의 d민 최저값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3열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때 이제 조건이요. 조건은 지금은 이제 일반 거 구할 거니까 반이 일반인 거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일반 중에 최저 점수요. 최저 점수가 지금 59점이니까 59점 그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썼을 때 그때 만약에 내가 이제 3번 거를 구하겠다 그랬을 때도 우리는 이 범위는 이 전체 범위를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열 번호요. 열 번호는 우리 점수들 중에서 최저 점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3열 이렇게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되고 그때 조건은 지금은 이렇게 이제 두 칸을 잡았지만 우리가 이제 3번 거를 구할 때는 이 조건 범위만 반이 3반인 거 구해달라.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3번 거를 구할 때는 요 부분 우리 조건 쓰는 그 부분만 우리가 요만큼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반의 이제 최저 점수, 3반의 최저 점수, 그것들을 이제 각각 이제 구한 다음에 이 두 개 점수에 대한 그 평균 값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제 에버리지 평균 값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써 주고 앞에다가는 1반의 이제 최저 점수가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고 컴마 찍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3반의 이제 최저 점수요. 해서 3반의 이제 최저 점수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 두 개 점수에 대해서 우리 에버리지 평균 값을 구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 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식 한번 써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만큼 d민하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게 해 놓고 우리가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일반의 최저 점수를 구한 거는 우리가 잘라내게 해 놨으니까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 중간에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또다시 컨트롤 V요. 그러면 얘도 지금 일반 거고 얘도 이제 일반 거잖아요. 그러면 요 반만 우리가 조건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1반의 이제 최저 점수와 우리 3반의 이제 최저 점수를 이렇게 이제 구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평균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이 상태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64.5 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금 요 식에서 요 d민이라는 요 식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의 이제 최저 점수를 구해 준 거고 그리고 뒤에 써져 있는 이 d민 요 함수에서 우리 3반의 최저 점수를 이제 구했습니다. 해서 1반 최저 점수 컴마 우리 3반 최저 점수요. 이렇게 해서 이제 1반 거, 3반 거 최저 점수를 구한 다음에 이 식 전체를 우리가 이제 에버리지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문제를 이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반 거 구할 때랑 우리 3반 거를 구할 때 요 우리 조건 쓰는 이 범위요. 이 범위만 서로 이제 다른 거죠. 해서 1번 거를 구할 때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한 거고 우리 3번 거를 구할 때는 우리 조건을 요만큼을 이제 지정해서 그렇게 이제 식을 변경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제품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 있어요. 그때 판매량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판매량이 우리 디얼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 판매량이 10 이상 20 미만인 그 제품들의 판매 건수 비율을 2의 24번 그 셀에다가 지금 요 셀에다가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판매 건수 비율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할 건데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건수 비율은 10 이상 20 미만인 그 판매 건수 나누기 전체 판매 건수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판매 건수의 이제 비율을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앞에서 구해줘야 되는 거는 10 이상 20 미만인 그 판매 건수를 이제 구할 거예요. 그때 10 이상이다, 20 미만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건수, 개수, 그거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판매 건수를 이제 우리가 구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이 데이터들의 개수를 이제 세워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이제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판매 건수를 이제 구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 count if s 요 함수 나누기 우리 count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count if s라는 요 함수가 나는데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이제 조건 범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1번을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 조건 범위 2번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2번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로 조건이 또 있다. 그러면 조건 범위 3번, 조건 3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내가 쓴 이 조건들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의 카운트, 개수를 세워달라. 그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리고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렇게요. 그러면 일단 10 이상이다, 20 미만이다. 이게 이제 조건이죠. 해서 10 이상 20 미만인 그 판매 건수를 먼저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여기다가 count if s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조건이요. 우리는 뭐가 판매량이 10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량이 2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판매량들 중에서 컴마 찍어주고요. 어떤 거 찾아라. 우리 이제 10 이상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다 10 하고 이렇게 우리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이제 20 미만인 거 찾을 건데 그때도 우리는 판매량이 20 미만인 거 찾아달라. 그거요. 그렇게 해서 그 뒤에다가 우리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조건 범위 이 범위에서 어떤 거 찾아라. 우리 20 미만인 거요. 해서 작다 2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조건 다 썼으니까 우리가 맨 뒤에서 count if s 요 함수에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 여기는 400% 그렇게 나는데 그거는 여기가 비율을 이제 구하는 그 칸이기 때문에 셀 서식이 100분율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판매량을 봤을 때 10 이상 20 미만인 그 데이터들이 지금 여기 16이 있고요. 18도 있고 19도 있고 15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건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400%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 이제 count if s 썼죠. count if s 나누기 우리 count요. count라는 요 함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써서 우리가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로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지금 내가 범위 잡은 그 곳에서 숫자 셀이 들어있는 그 개수를 이제 세워달라.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들의 전체 이제 개수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 판매 건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엔터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되겠죠. 해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44%하고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요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1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리고 우리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우리 20 미만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 이상이다, 20 미만이다 이 조건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의 카운트, 개수를 세워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 이상 20 미만인 그 판매 건수가 나올 거고 그 뒤에다가 나누기 똑같이 이제 표시해주고 전체 판매 건수요. 전체 판매 건수는 우리가 count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체 판매 건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구해서 전체 판매 건수를 이제 나눠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매 건수의 비율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count if s라는 그 함수를 사용했는데 요 함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요거랑 이제 같이 공부할 게 있습니다. 얘랑 아주 유사하게 생긴 그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sum if s라는 그 아이요. 해서 우리 sum if s라는 그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 계산할 그 범위요. 합계를 구할 그 계산 범위만 우리가 추가로 더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sum if s랑 똑같은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average if s라는 그 아이요.
해서 AVERAGE 하고 요렇게요. 해서 average if s랑 sum if s라는 요 i는 생김새가 완전히 이제 똑같습니다. 맨 앞에다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를 먼저 찍어주고요. 우리가 이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써주고 두 번째 조건 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조건이 있으면 계속해서 써주면 되겠죠. 해서 average if s도 마찬가지로 얘랑 이제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그때 우리 count if s라는 이 함수랑 이 아래에 있는 sum if s, average if s 이 함수의 생김새를 보게 되면 이때 그 계산 범위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차이예요. 우리 조건 범위 컴마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컴마 조건 2하고 요렇게 쓰는 거는 전부 다 똑같다고요. 근데 sum, average 요런 이제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합계를 이제 구할 그 범위 그걸 이제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에버리지 평균을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따로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김새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리고 우리 count라는 그 함수요. 우리 count와 관련된 그 함수가 count가 있고, 우리 count a라는 함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count 우리 블랭크라는 그 함수가 있죠. 해서 우리의 count 블랭크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가 있는데, 우리의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이요. 해서 숫자 셀에 그 개수를 이제 세워주는 그 함수고요. count a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뭔가가 써져 있으면 전부 다 그 개수를 다 세줍니다. 해서 얘는 비어있지 않은 그 셀에 이제 개수를 이제 세워줍니다. 그리고 count 블랭크라는 요 함수는 count a의 반대요. 얘는 비어있는 그 셀이요.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게 우리 count 블랭크요. 해서 비어있지 않은 거를 세주냐,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세주냐, 그 차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count라는 그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했죠. 해서 얘는 숫자가 들어있는 그 셀의 개수를 이제 세워준다고요. 해서 전체 판매 건수를 구할 때 우리가 아까는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를 계속해서 풀었기 때문에 판매량이 들어있는 이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줬지만, 우리가 판매가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지정을 해도 돼요. 또 총 판매액 얘가 이제 들어있는 그 범위를 지정을 해도 전체 판매 건수를 전부 다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왜? count라는 요 함수는 숫자 셀이 몇 개인지 그 개수를 세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전부 다 이제 숫자 값만 들어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count라는 그 함수를 쓸 때 제품명이 들어있는 이 범위가 됐든 아니면 구분 이 범위가 됐든 이런 범위는 잡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곳에는 문자가 들어있잖아요. 숫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count라고 써놓고 지금 이 범위 또 이 범위를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그때 이제 개수는 0개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연관된 그런 함수들은 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 기록이라는 게 있대요. 표 4번에 보니까 하프 마라톤 결과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이곳에 보니까 기록이 우리 J열에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이 기록에서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을 이제 찾으래요. 찾아서 I의 24번 셀에다가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I의 24번 요 셀이죠. 여기다 이제 결값을 표시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기록이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때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을 찾으라 그랬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시간이 써져 있을 때 시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 우리가 요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스몰하고 한번 써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써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록들 중에서 첫 번째로 작은 값, 그걸 이제 구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스몰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쓰고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소수점으로 나타나는 거는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표시 형식 보니까 표시 형식이 지금 일반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이 기록에서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을 이제 구했는데, 표시 형식이 이제 시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그 시간에 우리 일련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은 찾았어요. 찾긴 찾았는데 지금 여기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지금처럼 기록이 만약에 제일 작은 게 지금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 그때 1시간 23분 34초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지금 맨 뒤에 보니까 M% 연산자 요걸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1이라는 요 시간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꺼내 올 때는 hour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23분 요걸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minute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34초 요걸 이제 꺼내 올 때는 우리가 second 요걸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hour하고 minute하고 second 그 함수들로 우리가 구해 온 거를 서로 전부 다 이제 연결을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M% 요 연산자를 이제 이용할 거고요. 그때 hour다, minute이다, second다 그렇게 이제 꺼내 온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간이라는 요 두 글자 그리고 분이라는 요 한 글자, 초라는 요 한 글자도 우리가 붙여서 표시의 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M% 요 연산자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스몰이라고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hour라는 요 함수부터 좀 쓰자고요. hour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방금 스몰 함수로 구했던 거 있죠? 그거 이제 다시 붙여넣기 할게요. 해서 컨트롤 V요. 해서 내가 스몰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기록에서 제일 작은 값, 가장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이 있다. 그 기록에서 hour, 우리 시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 꺼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hour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표시 예로 봤을 때 1시간하고 1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시간하고 요 두 글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때 이어서 우리가 시간이라고 출력해 달라고 M% 이렇게 열어주고요. 그리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요만큼 했을 때 일단 엔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시간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라는 이 두 글자를 출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분에 해당하는 거를 우리가 추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M% 요거 이제 기호 땅 하고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 미닛이요.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 미닛하고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미닛이라고 쓰고 우리 아까 스몰 함수 아까 잘라내게 해놨죠. 그거 다시 붙여넣기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눌렀더니 스몰 함수가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요 스몰 함수 뒤에 가서 우리 미닛이라는 요 함수의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23분에서 23 요걸 이제 꺼내 왔겠죠. 그러면 그 뒤에다가 이제 분이라고 한글을 이제 이어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그 뒤에 가서 이제 M% 열어주고요. 우리 쌍따옴표 묶어서 우리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해 달라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M%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우리가 seco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서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내가 꺼내온 그 시간에서 초만 추출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해서 second라는 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우리 컨트롤 V요. 그러면 스몰 함수가 또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오겠죠. 그러면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34초하고 요 초에 해당하는 걸 이제 꺼내 와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초라는 요 글자도 이제 붙여줘야 되니까 또다시 M%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가 초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식이 여러 줄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엔터 한번 누를게요.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1시간 32분 8초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쭉쭉쭉 해줬는데 우리 스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에서 우리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작은 값, 첫 번째로 작은 값, 기록이 가장 빠른 그 선수의 이제 기록을 이제 추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몰 함수를 이렇게 써준 거죠. 그러면 그 스몰이라는 그 함수에서 우리 기록 중에서 가장 기록이 빠른 그 선수의 기록이 이제 짜잔하고 나올 거예요. 그때 그 기록이 지금 1시간 32분 8초 요 기록이 가장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1시간 32분 8초하고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우리가 hour라는 그 함수로 이 small이라는 함수를 묶어서 우리가 시간에 해당하는 걸 추출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minut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small에서 나온 그 결과에서 분에 해당하는 걸 추출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secon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small 함수의 그 결과에 우리 8초하고 있죠? 요 초에 해당하는 걸 추출한 거예요. 해서 우리 시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출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시간이다 요 두 글자 출력해 달라.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분에 해당하는 거 출력해 주고 그리고 이어서 분이라고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해 달라. 그리고 그거 이어서 우리 초에 해당하는 거 그거 이제 출력해 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초라는 요 한글을 이제 표시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 이런 것들을 이제 써서 계속해서 이제 결값을 이어서 그렇게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5번에 보니까 회원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이 표 5번에서 회원 코드라는 게 있대요. 우리 회원 코드가 지금 A열에 쭉쭉쭉 들어 있죠. 이 회원 코드의 세 번째 문자와 우리 지역 코드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지역 코드표를 이용해서 지역을 이제 표시해 달라. 여기다 이제 지역을 쭉쭉쭉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이제 지역 코드표 얘를 이제 봤더니 그때 지역이 이제 서울이다, 경기다, 부산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써져 있는데 이 지역은 뭐에 따라 바뀐다? 코드의 그 값이 S냐, K냐, B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역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 회원 코드의 이제 세 번째 문자라 그랬어요. 우리 회원 코드를 봤을 때 요 세 번째 문자가 K다, S다, B다 하고 요런 글자가 써져 있는 이 글씨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회원 코드에서 요 세 번째 글자 요거 이제 한 글자만 전부 다 일단 추출을 먼저 해줘야 돼요. 그때 요 값을 이제 추출할 때 우리가 이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추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mid 함수부터 써보자고요. 해서 는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이제 mid하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원 코드가 있다. 이 회원 코드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우리 세 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를 꺼내달라?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담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A의 28번 그 셀에서 세 번째 위치다. 그러면 지금 요 K가 들어있는 이 위치요. 이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글자 꺼내달라? 우리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러면 우리 K라는 요 글자 한 글자만 이제 추출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K라는 그 값이 나왔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 회원 코드에서 세 번째 글자, 그 글자를 싹 다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역 코드표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서울이다, 경기다, 부산이다 이 값들을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쭉쭉쭉 해주면 돼요. 그때 이 지역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 5번이요. 얘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없죠. 해서 요 표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됩니다. 해서 다른 표, 내가 가지고 있는 표가 아니라 다른 표를 이제 참조할 때는 우리가 이제 H룩업이다, V룩업이다 그런 이제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근데 그때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곳에 그 데이터를 보면 코드가 지금 행 방향으로 들어있고 지역도 이제 행 방향으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행 참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H룩업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내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 범위요. 내가 참조하고자 하는 그 범위를 우리가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얘는 이제 H룩업이니까 행 참조한다 그랬죠. 해서 몇 번째 행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올지 그 뒤에다가 행 번호 찍어주고요. 맨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H룩업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어요. 그때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이제 쓸 수 있는데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서 어떻게 찾을 건지 그 찾을 방법 그걸 이제 지정해 주는 게 우리 옵션이요. 이 옵션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true라는 그 값을 이제 쓸 수도 있고
우리 false라는 그 값을 이제 쓸 수도 있어요. 해서 true하고 false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요. 그리고 false는 생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true라는 이 옵션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찾을 값이요.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서 이제 찾을 때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입니다. 그리고 false라는 요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내가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이요. 그때 우리가 true 값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찾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요. 내가 찾을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찾을 값보다 작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우리 true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찾을 값으로 지금 여기서 k라는 거 우리가 미드함수로 구해놨죠? 그걸 이제 찾을 값으로 쓰면 돼요. 해서 k 내가 첫 번째 사람 거 이제 구할 때는 k를 이제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범위를 지정할 때는 요만큼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k를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지역이라는 걸 가져갈 건데 내가 범위로 지금 이렇게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첫 번째 행에는 이제 코드가 들어있고 두 번째 행에 지역이 들어있죠. 해서 우리가 행번호를 이제 이해하고 그렇게 써서 k라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요 경기라는 요 글자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내가 k라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k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으로 우리가 조금 있다가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우리 미담 쓴 거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 컨트롤 X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h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이요. 찾을 값은 아까 우리 미드 함수로 회원 코드에서 이제 세 번째 글자 그거 이제 꺼내온 거 있죠? 그거 이제 컨트롤 V 붙여넣기요. 내가 미드 함수로 구한 거를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이 범위에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두 번째 행에 들어있는 이 지역을 갖다 달라. 그때 찾을 값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false라는 요 옵션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이제 K였으니까 경기가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결과값이 전부 다 이상하게 나옵니다. 왜 이상하게 나오냐? 우리가 찾을 값으로 찍은 거는 내가 어떤 사람 거를 구하냐에 따라서 찾을 값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왜? 이 첫 번째 사람은 K에 해당하는 거 찾아달라. 그리고 그 두 번째 사람은 S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B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라고 해서 찾을 값은 계속해서 변해요. 근데 우리가 미드함수로 이렇게 이제 꺼내 온 거를 이 범위에 찾을 때 내가 몇 번째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우리는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되겠죠. 해서 이 범위에 해당하는 이 곳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해서 우리가 채우기를 할 때는 반드시 변하면 되는 거, 변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된다고요. 해서 요만큼의 범위가 지금 요만큼의 범위죠. 이 범위는 내가 몇 번째 칸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변하지 않아요. 무조건 이 범위만 참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F4번 요걸 이제 땅 하고 눌러서 싹 다 이제 달러 기호를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로 만들어 놓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고 이제 채우기 엔터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서울이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B니까 부산하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서울이 나오면 되고 그 밑에 이제 B니까 부산, 그 밑에는 KK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경기가 나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S니까 서울, 그 밑에는 이제 B니까 우리 부산이 나오면 됩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미드라고 쓴 게 이제 우리 찾을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내가 미드 함수로 구해 온 거를 찾아달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false,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라 라고 해서 우리가 옵션에 이제 false라고 그렇게 써준 거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를 갖다 달라. 우리 두 번째 행에 있는 이 지역을 이제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이 5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 5문제 중에 그나마 어려웠던 게 우리 H축업 방금 풀었던 이 5번이요. 5번 문제가 조금 이제 어려웠고,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식이 좀 길었죠. 아워다, 미닛이다, 세컨드다 해서 그런 함수들을 쭉쭉쭉 쓰는데 식이 길었어요. 그거는 어려운 그 문제가 아니라 식이 길어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씩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함수들이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옵션까지 싹 다 이제 정리를 다 해드리죠. 이런 옵션 같은 것들, 함수 생김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제 H축업 이거를 쓰는데 이런 형식을 다 모르겠어요. 그러면 H축업 함수 자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옵션을 쓰는데 뭐가 뭔지 모르면 우리가 정확한 옵션을 우리가 지정도 못하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다고요. 해서 이런 함수 형식 같은 것들, 옵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요 문제 싹 다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만약에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